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어마한 ETF라는 이벤트를 치렀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이걸 가늠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좋다고 하는데 얼만큼 좋은 건지 시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ETF의 의미조차 파악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저도 ETF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ETF 뭐 좋다는데 뭐 결과물을 좀 보자, 수치적인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떠한지. 자, 네 번째 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집계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게 아이비트 블랙록의 ETF가 네 번째 날 371밀리언 달러, 3억 7천만 달러 유입. 이게 좀 꺾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지지 않겠다는 듯 3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이 두 친구가 갑자기 치고 올라섭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그저 그렇고.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중요하죠. 그레이스케일은 역시 4억 5천만 달러 유출. 세 번째 날보다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네 번째 날 총 토탈은 4억 6,300만 달러 플러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블랙록 본전 다 드러나고 이제는 그레이스케일 매도하는 것만 남았나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에 빠졌었는데, 역시 블랙록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 친구들은 올라가고 이 그레이스케일은 내려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되면 이게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지금 여기에 눈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 자, 이 마지막 날 자료, 네 번째 날, 이 자료는 장 마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밤에 대충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시장에 발표되고 있는, 공유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까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 언론사들 웹사이트 가면 여기까지 집계를 해놓고 그레이스케일 물량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다,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플러스로 돌아선 요 자료는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까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자료들로 비추어 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야,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적? 근데 가격이 뭐 있다 이야? 라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화면에 이 사람, 발키리의 CIO, 최고 투자 경영자, 이 사람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적이다. 비트쇼의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공적이다,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그런데 가격이 뭐 있다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객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나도 좀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로빈후드에 로그인해서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상담가들, 본인들이 쓰고 있는 재정 상담가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때리는 겁니다. 미스터리,
뉴스 보니까 무슨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재정상담가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회장님 잠깐만 진정하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일단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이 본인이 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못하니까 회장님은 일단 진정시키고 회장님이 지금 포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상담가가 모르니까 회장님 아직 포모하시면 안 돼요. 진정하시고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채굴 회사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주식 이런 걸로 또 묶음 상품 ETF가 벌써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ETF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회장님 하시고 이건 좀 블랙록이 어떻게 하는지 실적 그레이스케일이고 위험해요. 이거 아직은 조금 지켜봅시다. 이렇게 회장님을 달래놓고 얼른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투시아의 코인 교실 가서 빨리 블록체인이 이런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이 발키리 CIO의 말입니다. 재정상담가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팔아먹냐. 그래서 이 뜨거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달래고 시간을 벌어놓고 본인이 가서 얼른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일단 세일즈를 하려면 확실히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장님이 질문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재정상담가들의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발키리의 대표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CNBC 앵커가 또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럼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코인이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분의 예측은 아마 이런 모습이 그래도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그때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4, 5월까지는 횡보장이 이어질 걸로 이분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4만 달러 초반부터 4만 9천 달러까지는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상담가들이 좀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그 다음부터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 현장에 뛰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제도화. 어떻게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도화적인 부분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할 건가 이걸 정해나가야 될 텐데 어제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게 코인 자체가 증권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파일라 판사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SEC와의 또 다른 중요한 소송이 하나 있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바이낸스.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 이 판사도 파일라 판사와 같은 관점으로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자. SEC, 니들 의견을 좀 말해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해봐. 라고 SEC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명확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제도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자, 이렇게 ETF가 승인되고 여러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저지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여기서 CNBC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사람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yptocurrencies, there are two types. There's a cryptocurrency which might actually do something. Think of a cryptocurrency as an embedded smart contract in it, and that we can use it to buy and sell real estate and move data. That may have value. The idea of tokenizing things. Tokenizing things that you do something with. And then there's one which does nothing. I call it the pet rock.
the Bitcoin or something like that. And so on the Bitcoin, there's first of all, and I'm not trying to make a joke here. There are use cases, AML, fraud,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sex trafficking. Those are real use cases, and you see it being used for hundreds, maybe 50 or $100 billion a year for that. That is the end use case. Everything else is people train among themselves. I defend your right to do Bitcoin. I think, it's okay. I don't want to tell you what to do. So my personal advice would be don't get involved. But I don't want to tell any one of you what to do. It's a free country. What do you make of BlackRock? What do you make of the other firms, the BlackRocks of the world that obviously, and Larry Fink changed his view of this, obviously. Yeah. And maybe he changed his view because you think he genuinely believes in Bitcoin or believed it because he thinks that there's a marketplace for it and he wants to be part of that market. But what do you think of there's about a dozen big financial companies, Fidelity included. Number one, I don't care. So just please stop talking about this shit. And I don't know what he would say about blockchain versus currencies that do something versus Bitcoin that does nothing. And maybe that's not different than me. But, this is what makes a market. People have opinions. This is the last time I'm ever going to state my opinion. Gold really didn't do anything either. Yeah, but gold's limited in supply. So is Bitcoin. And it's been used. So you think so, huh? I do.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when we get to that 20 million Bitcoins, they go to 42. No, that Satoshi's going to come on there, laugh hysterically, go quiet, all Bitcoin's going to be erased. I think, man. How the hell do you know it's going to stop at 21? I've never met one person who told me they know for a fact they take that mathematically, it can't happen because by the last one will be mined in 2150, and it gets harder and harder every time there's another halving. But Jamie, looking back over, you guys do what you want, I'll do what I want. As for gold, but I think there's another risk to Bitcoin. If you can't solve the bad use cases, the government's probably going to have to close it down. So that the thing about the money laundering, you can look, here's the number was 20,000, I think, for U.S. dollars in money laundering, and it was 35 for how much is done with Bitcoin. So at this point, ransomware, the dominant, ransomware is I know, but the dominant, we know about. Historically, the dominant currency for money laundering has been U.S. I understand. Okay. 야, CNBC 앵커 이 나이 드신 분 이름이 조입니다. 조. 대단하죠. 결국은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오케이 받아냈어요. 야, 팩트로 공격하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꼼짝 못하고 결국은 알았어. 야, 그동안 너무 어거지 주장을 폈죠. 자,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비트코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의 JP 모건은 어떠한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자료를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자, JP 모건이 2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직원들에게 규제를 피해서 딴짓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딱 걸렸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17일. 그리고 JP 모건이 9억 2천만 달러 벌금을 냈습니다. 귀금속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 사기를 치다 걸려서 9억 2천만 달러 벌금을 냈다. 2020년 9월 29일. 그리고 JP모건이 7,500만 달러 벌금을 냈는데요. 요즘 앱스틴 파일이 공개되어서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성노예 오퍼레이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고위 공직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JP모건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다. 2023년 9월. JP모건이 자금 세탁, 탈세 사기에 걸려서 프랑스로부터 2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JP모건은 완전히 사기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사기에 사용되는 건 비트코인일까요? 달러일까요? 대부분 달러를 통해서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누구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에서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달러.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CBDC 용인하지 않겠다. 막아버리겠다. 왜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자유를 지켜주겠다. 이건 비트코이너들이 주장하는 얘기인데 어제 미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비벡
라마스미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 사람은 모든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사람입니다. 입에 비트코인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아마도 트럼프의 부통령으로 이번 대선 레이스 파트너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의 이 발언도 아마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폴리곤에서 이런 NFT를 발행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NFT 100장을 사면 선물을 줍니다. 선물로 비트코인 오디너를 줍니다. 비트코인 기반 위에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를 주겠다. 아직까지는 폴리곤 기반 위에서 트럼프가 NFT를 발행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공격을 하겠죠. 당신 그 사기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또 국민들한테 돈을 뜯어내? 사기 아니야 사기. 제이미 다이먼이 사기라고 그러던데? 하고 바이든이 공격을 하면 트럼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코인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이 갑자기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되어져야 할 일은 되어지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